네,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통해 파악된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죠. 그렇습니다. 이 샤넬백과 같은 고가의 가방의 경우에는요, 가방마다 고유한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 번호를 역추적하게 되면은 누가 구매하였는지, 구매 이후에 다시 교환하거나 환불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현재까지 지금 조사가 된 바에 따르면 지금 통일교 전직 간부로 알려져 있는 이 윤 씨의 처제, 그러니까 통일교 전직 간부 측 사람이 2022년 4월과 7월 최소 2차례에 1,000만 원 안팎의 샤넬백을 구입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구입한 샤넬백이 건진법사로 불리고 있는 전성백 씨를 거쳐서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로 알려져 있는 유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전달받은 가방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2차례 웃돈을 얹어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관련자들은 뭐라고 진술하고 있습니까? 이 지금까지 조사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요. 일단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가의 가방을 어떤 정직 간부 윤 씨로부터 전선백 씨를 통해서 본인의 수행비서에게 전달될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이런 모든 의혹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가방을 교환한 부분까지는 지금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건진법사 전 씨의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선배 씨의 주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전선배 씨 역시 현재까지는 이 수행비서에게 가방을 내가 심부름을 맡겨서 교환을 요청했고 교환을 해온 가방을 다시 돌려받았으나 이 이후에 내가 분실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은 이런 진술들의 신빙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로는 이런 진술들의 신빙성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금 전선배 씨가 왜 이 수행비서 유 씨에게 가방 교환을 부탁했는지 그 부분이 좀 불명확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아무리 사전에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관계라고 해도 이런 개인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심부름을 부탁할 수 있는 사이였는가? 이 부분이 좀 미심쩍다는 지적이고요. 어쨌든 이 가방의 출처가 확인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통일교 전직 간부가 어떤 청탁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였다는 점들을 감안할 때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진술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측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련의 교환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특히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런 사적인 부탁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인지 이 부분에 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그 가방에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했잖아요. 이 실물을 확보하고 못하고가 어떤 법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이 실물 가방이 확보가 된다면 최종적으로 도대체 이 가방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밝혀지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가방에 붙어있는 그 고유 번호를 통해서 역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범죄 혐의점이 있다면 이것을 입증하는 데 부족하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 실물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고 있겠지만 이 실물, 결국 그 가방의 존재 자체를 끝까지 찾지 못한다고 해도 이 가방이 오고 간 사정은 이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범죄 혐의점에 대한 입증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가방의 실물을 찾는 데도 집중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진술들이 나오고 있지만 조금 모순되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그 가방을 수행비서가 왜 그럼 교환을 한 것인지 교환을 할 때 특히 이제 웃돈 300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었는데 이 전성배직 측에서는 이 웃돈 역시도 본인이 자금의 출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때 이 자금의 출처가 누구의 자금이었는지도 중요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좌 추적이라던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히기 위해 좀 수사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를 불러 조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의 소환도 곧 이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대면 조사를 계속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 전반적인 상황들, 이런 고가의 가방이 오고 가고 교환에 대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를 했던 수행비서가 연루된 점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직접 대면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것이 지금 수사기관의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조기 대선을 얼마 남기고 있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 수사 시기, 대면 조사의 시기는 조금 조율이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수수가 확인된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이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요,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이전에 디올백 수수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이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처벌을 무혐의가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만약 실제로 통일교와 관련해서 캄보디아 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 등 어떤 알선에 대한 청탁이 있었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알선 수재나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알선 수재라고 한다면 공무원과 같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무원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비공무원이지만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전 과정에서 통일교 전직 간부로부터 어떤 청탁을 실제로 받았고 이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이런 고가의 가방이 오고 간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알선수재나 뇌물죄 적용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청탁이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 서울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4차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책임자들이죠.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의 사의 배경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그리고 조상원 4차장 검사의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수사 지휘를 이끌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미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었고요. 일단 만장일치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와 관련된 압박은 좀 상당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재기 수사, 다시 수사를 진행하라는 서울고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압박으로 작용했지 않았나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의혹이라던가 부담감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일단 탄핵 심판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이미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권 교체 시점이라던가 어떤 다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점과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런 입장들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사에 좀 영향은 없을까요? 일단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탄핵 심판이 제기될 당시에도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검찰은 굉장히 크고 견고하게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일부의 인원, 지휘부라고 할지라도 사의를 표명한다고 해서 바로 업무가 마비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행 체제와 업무를 분담하여 업무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안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던가 이 청탁과 관련된 의혹들,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재판과 수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지금 검찰 측의 의견입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